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다. 정말 지겹도록 했죠. 이쯤이면 영어의 명사라는 것은 한국어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사물의 명칭 이렇게 간주하면서 그냥 막 우리가 개무시해도 되는 그런 품사다 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영어의 명사를 볼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주세요. 영어의 명사는 중요합니다. 영어는 명사만으로 정말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서술구가 그렇듯이 책 하면 우리는 그냥 책,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북 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권인지 여러 권인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책인지 아니면 무작위 책인지 네 책인지 내 책인지 가까이 있는 책인지 멀리 있는 책인지 이게 명사에 다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게 굳이 나타나 있지 않아도 우리가 찰떡같이 잘 알아먹지만, 그래서 영어의 명사에는 반드시 앞에 뭔가를 달아주게 되는데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하니까 다는 게 아니라 명사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나타내주기 위해서 붙이는 거죠. 그 종류를 보면 뭐 무작위 하나일 때 a book, 특정한 책일 때 the book, 근데 뭐 특정한 책 여러 권도 the books,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달린 것 같지만 마인드를 바꿔주세요. 아무것도 안 달린 게 아니라 무관사라는 애가 달린 거예요. 그냥 books. 그래서 그냥 떨러덩 book이라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이제 영어의 명사를 바라볼 때는 앞에 뭔가를 반드시 달고 나와서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도대체 영어는 왜 관사, 정관사가 그렇게 발달했냐고요.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영어의 시작점인 유럽 국가는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죠. 작은 나라들이 쫑쫑쫑쫑 모여서 서로 물건 교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팔 때 나는 하나 줬는데 너는 막 2개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팔려는 거는 이 물건인데 막 저 물건을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물건, 즉 명사가 하나인지 하나 이상인지 그리고 이거인지 저거인지 특정한 건지 안 특정한 거인지 이게 명사에 확 나타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언어예요. 그래야지 물건 사고 팔면서 쌈이 안 나지 않겠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영어의 관사, 정관사가 발달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관사와 정관사는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붙인 거지 그냥 어떤 명사에 어떤 거 붙여 라고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단어에는 뭐 붙이고 뭐에는 뭐 붙이고 이렇게 자꾸 외우려고 들거든요. 의식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어떤 명사 앞에 관사가 붙는지 정관사가 붙는지가 아니고 내가 말하려는 이 명사가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돼야 되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자, 뭔 소린지 한번 예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I saw cat, I saw a cat. 이 문장 중에 틀린 건 뭐고 맞는 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막 우리의 머릿속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셀 수 있는 애는 뭐고 셀 수 없는 애는 뭐고 특정한 애는 뭐고 특정하지 않은 애는 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한 문장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죠. I saw cat. 왜냐하면 cat은 한 마리, 2마리, 3마리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 한 개일 때는 반드시 어나, 언을 붙여라 이렇게 외웠거든요, 우리가. 근데 봤더니 I saw cat 이라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도 맞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그냥 외웠을 때 할 수 있는 실수거든요. cat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아까 제가 관사와 정관사를 붙이는 이유는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cat은 나 오늘 안 붙였죠. 셀 수가 없는 애예요. 어떻게 cat을 셀 수가 없지? 이건 형태가 없는 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죽은 고양이의 사체? 좀 잔인하지만요. I saw cat on the road. 아마 그래서 I like a dog, I like dog. 그러면 이 두 문장의 차이 보일 거예요. I like a dog, I like dog. 두 번째 문장에는 어가 없습니다. 뭐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개의 뜻이 뭔가를 관사나 정관사를 붙여서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어나 어가 없는 개는 셀 수가 없는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개고기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어요. 형체가 없는 고기 덩어리. 어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걸 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짓인지 보이시나요? 또 다른 예를 볼게요. I bought a Hyundai. 이거 맞는 문장일까요? 우린 또 외웠거든요. 현대. 고유명사 앞에는 어나 언을 붙이지 않는다. 근데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이 왜 현대라는 고유명사에 어를 붙였지? 이거 문법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화자가 이 현대라는 명사를 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나 현대차 한 대 샀어. I like 현대. 이건 어떨까요? 나는 현대라는, 이건 현대차 한 대, 두 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현대라는 그 차 브랜드를 좋아해. I have a couple of Hyundais. 느낌 오죠? 나는 현대차 몇 대 갖고 있어. 또 이쯤 되면 고유명사 앞에 뭘 달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외우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 관사와 정관사가 어떨 때 붙이고 어떨 때 안 붙이는지 그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자, 또 다른 예 한번 볼까요? 고유명사 앞에 더 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시간 호수 이러면 Lake Michigan 또는 Lake Baikal 하는 것처럼 바이칼 호수. 그런데 이걸 또 외우면 이건 또 뭐냐고요? Great Salt Lake. Great Salt Lake. 이게 저기 유타주에 있는 호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고유명사거든요. 근데 얘는 The Great Salt Lake. 더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유가 있는 거예요. Great Salt Lake는 Great Salt. 이게 그냥 보통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명사인지 그냥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어의 성격. 영어는 명사가 굉장히 명료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Great Salt Lake 하면 Great와 Salt는 그냥 일반 형용사라는 거죠. 대명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차분차분 진짜 어붙일지 덧붙일지 계속해서 갈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의 초점은 외우는 게 아니구나. 관사를 붙이고 정관사를 붙이는 거는 말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문법으로 결정된 사실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There is egg in this salad. 보세요. 명사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egg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이거 틀리냐 맞냐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얘는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셀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샐러드 안에 모양이 다 뭉개져서 들어간 계란. 뭐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할 건데 샐러드 안에 이따시만한 그냥 알계란 하나를 툭 넣어놨으면요. There is an egg in this salad. 이렇게 되겠죠. 자, 한 가지 예만 더 볼게요. Sun. sun 앞에 뭐 붙지? 이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결정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결정해요. A sun. 이거 지구계.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태양계? 지구가 있는 여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요 있는 여기에는 태양이 한 개죠. 그러니까 the sun 이지만 여기만 한 개인 거지 전 우주로 봐서는 sun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a sun 할 수 있어요. 다른 불특정한 sun을 가리키면. 그리고 다른 sun 많이를 가리키면 suns 이것도 가능한 거고요. 태양계에 있는 요 sun, the sun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어떤 명사 앞에 뭐를 붙일지 뭐를 안 붙일지 외워주는 게 좀 왠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영작 숙제인데요.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나 정관사 붙이지 않는다. 이런 법칙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김씨가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따라서 관사, 정관사 어떤 걸 붙일지 그걸 스스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김씨가 많이 있죠? 많은 김씨네요. 네, 맞아요. 저도 김씨예요. 그 많은 김씨 중에 한 명의 김씨겠죠? 아, 그래요? 그럼 이수포는 당신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또 대답하기를 한번 볼게요. 이건 제게 아닙니다 하고요. 저는 그 김씨가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first name이 달라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김씨에 붙일 관사 정관사를 생각해 주세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명사 앞에 뭐를 달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명사를 구체화 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뭐를 달지 외워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명사 앞에 뭘 달아줘야지 내가 말하려는 느낌이 살아날까? 바로 이거인 거죠. 명사가 중요하니까. 자, 이제 명사 중심의 영어, 요걸 좀 더 다듬어 가기 위해서 명사 앞에 어떤 애들을 달아줄 건가? 요 파트가 추가가 됐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첫 편, 그냥 introduction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명사 앞에 뭐 달려 있는지 집착하지 않는다. 그건 정해진 게 아니다. 바로 내가 정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내가 정한다. 내 맘대로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관사, 정관사가 주는 느낌을 정확하게 잡아서 내가 말하려는 명사를 정확하게 설명해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입으로 터지는 영어만의 명사 앞에 붙는 애들 편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